더 센 기운, 더 센 의창. 이제 국회의원의 네. 예비 후보자님, 우리 김기훈 후보자님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뭐 간단하게 우리 또 시청자들한테 소개 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훈입니다. 저는 창원 의창에서 지난 4년 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40.5%를 얻은 김기훈이고요. 이번에 다시 박한수 의원과 함께 자웅을 겨뤄볼 생각입니다. 아유, 너무 참, 저번 선거 때도 어찌됐든 좋은 성적을 거두신 걸로 우리가 또 보도도 하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전에 정치 이력이 또 상당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정치를 어떻게 입문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87년도에 명동에서 6월 민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퇴근 후에 나가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국방부에 근무를 했었었는데 난지도에 한 3번 정도 실어다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지도에 갖다 버리면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군사 독재는 깨트려야 된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88년도에 김대중 백민당 총재 비서로 들어가서 이때까지 정치 역정을 30년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아는 분인데 또 그분의 비서로서 첫 정치를 시작하신 것만 해도 또 큰 정치 이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남한테는 이렇게 온정을 베풀지만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철저한 분이라서 너무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고 옆에 가면은 이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뵐 때는 좀 온화하신 것 같은데 또 철저하신 부분이 있으시네요. 본인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비서님한테는 좀 잘 해주셨으면 그랬어요? 저희들한테는 항상 뭐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뒷배가 너무나 그냥 강렬해서 저희들이 항상 몸조심 많이 했죠. 외유내강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다. 네, 그렇죠. 일단 국회에 들어가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국회 의정 경험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 입법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입법기관이라면 입법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 게 또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입법에 대한 부분은 어떠신지 경험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93년도에 정대철 의원 보좌관을 해서 2년 뒤에 95년도에는 인천 이기문 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충분히 도운 경험이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36인데 93년도 뭐 그때로 치면은 우리 후보자님 엄청 젊으실 때 같거든요. 그렇죠. 34살. 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정치를 이렇게 입법하신 경험들이 있으신데 97년도에 이렇게 뵈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뭐 역할이 있으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대철 의원 보좌관을 93년도에 하게 된 이유가 92년 대선에서 대통령님께서 낙선을 하시고 영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리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대철 대표께서 저를 갖다가 자기를 좀 도와라.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96년도에 입국을 하셔서 97년도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에 와서 일을 해라 해서 제가 이제 선대위 장애인위원회 실무 책임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셔서 어떻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자리를 하나 주시고 이런 그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 당에서 예. 그 독재 정권 이후에 사회가 엄청 억압적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모순 덩어리였어요. 그렇죠. 그때 자 당에서 너는 민원실을 맡아라. 그래서 당 민원실을 총괄하면서 온갖 그 강요에 의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제대로 좀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당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도 네네. 당에서 이렇게 네, 민원실장으로서 민원실장으로서 민원을 받아주시는 어떻게 보면 민원의 해결사로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장소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분은 국회에서 하고 지역하고 두 군데를 갖다가 반반으로 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지역에서 민원을 듣지 않으면은 입법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모순 덩어리들의 각종 제도적인 것들을 갖다가 입법으로 추진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먼저 듣고 또 입법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의원들은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너무나 소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또 공명선거 실장으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정권 재창출할 때도 또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신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40년, 50년 정당 생활 하면서도 정권교체 한 번도 못했던 그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행운아였습니다. 그 연속으로 6년 만에 다시 정권 재창출하는데 그 일조를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국민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주말 연속곡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제가 그 지역 비례, 그러니까 우리 당의 대의원들도 인구 비례를 해서 대의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완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사실 진짜 뭐 막판 역전극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진짜 스펙타클한 그런 선거에서도 역할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경남도로 보면은 사실은 좀 많이 시끄러웠던 때가 이제 저도 이제 학부형이다 보니까 우리 전 홍준표 지사께서 이제 무상급식을 이제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반발이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 듣기로는 또 힘든 뭐 길을 가셨던 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하기 전에 제가 지난 선거에서 저는 공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완전 추진. 그리고 하나는 39사 부산 시민과 같은 공헌화. 그 두 가지였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니까 일단 제가 의원은 안 되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고 그게 또한 경남 거창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거창에서 처음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다 100일간 했어요. 와, 100일간. 네네. 그 100일간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입법 연한이 7개월이 넘어야만 주민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100일간은 동안은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서명을
받게 될 거를 저는 예측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조례를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홍준표라는 분이 조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제 경험치로 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1인 시위를 갖다가 100일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성취해 내시는 게 뭐 기운이 또 있다, 예, 기운이 차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이제 17년입니다.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또 대통령이 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을 하신 걸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눈물이 참 앞을 가리는 일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2년 총선 때, 대선 때, 제가 사실 17년 대선이죠. 12년 대선, 12년 그전 대선 때, 그전 대선 때 제가 그 법률단에 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래 해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가 제가 직접 현장 지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발도 했고 뭐 이런 부분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선거를 빼앗기 때문에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임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중앙당에 있지 않고 지방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 선대위에 이제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또 제가 제 지역이 의창이기 때문에 의창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매달렸었습니다. 아이고 선거에서도 참 종횡무진을 하셨네요. 이번에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이 30년 동안 선거로 밥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이제 가까이서 뵐 때는 얼굴이 조금 이렇게 타신 우리 그 화면보다는 좀 타신 느낌이 드는데 밖에서 많이 이렇게 만나시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은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우리 각 아파트 많은 포인트에 이래 아침 인사를 갖다가 3시간 정도 하고 아이고. 또 오전에는 각종 지역에 있는 이제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찾아가서 또 꾸지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제가 거의 활동을 하니까 안 타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시지.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지금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더 잘해라는 어떤 뭐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또 아까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는 입법을 위해서 또는 정부를 이렇게 견제하는 어떤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꾸지람들이 미끄럼이 많이 뭐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당연합니다. 뭐 지고지순한 뭐 정책은 없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또 이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갖다 담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지역 민심을 갖다 실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충실해 나가라는 뜻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지.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이제 지방선거 때 우리 뭐 도지사님 총괄 조직 본부장으로 또 활동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또 경남도지사님이나 창원시장님으로 해서 이제 다 지금 원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한 말씀 또 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가 도정이나 시정의 예산을 갖다가 뭐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회의원이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확정되어 내려오면은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 제가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지역 구도를 갖다 바꾸지 않고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특히 우리 어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15대, 6대, 17대 이때까지는 후보도 제대로 내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번 뭐 20대 총선에서도 우리 문성현 지금 노사정 위원장께서 출마를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뭐 된다고 하다가 막판에 또 DC이 부족해서 많이 또 크게 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내려와서 생활정치가 어떤 건가를 갖다가 느꼈습니다. 중앙에 있을 때는 생활정치가 뭐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큰 미디어 정치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지역에서 개인적인 일로는 단 3일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항상 곁에서 같이 호흡하고 뭐 민원을 청취해서 도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어창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3명과 시의원 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가나를 갖다가 다 동반 당선시킨 지역은 김해하고 어창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어창도 뭐 전통적으로 이제 또 그 보수 강세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뭐 마냥 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속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이겼다.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선거를 갖다가 선거라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맞아 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맞아서 가나를 동반 당선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과 뭐 정책 요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또 정책으로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제 네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운찬 프로젝트 4.0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네이밍이 너무 좋은. 근데 내용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창원이 100만이 넘는 경남의 수부도시고, 그렇죠. 또 거대도시이지 않습니까? 뭐 거대도시에 걸맞는 옷을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추진을 해야 된다. 내나 특례시 입법 말씀하시네요. 말씀. 그 부분이 정부에서는 이미 입법해서 국회로 넘겼는데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21대 국회 들어가면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걸 하겠다. 특례시 지정이 이제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음 뭐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은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제 아까 들을 때는 구도심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동화 아닌 공동화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책을 좀 뭐 가지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이 신월동에서부터 소계동까지 그 구도심권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이고요. 창원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미분양 1위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구도심권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룸으로 다 해서 이때까지 퇴직자들이 원룸을 나와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이 넘어가면은 아마 집 수리도 못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수리하면 나가지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도심 재생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값싼 그 임대주택을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을 제공할까 합니다. 그래서 창원을 젊은이가
살아 숨쉬는 예. 운집하는 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아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이를 아시는데 제가 36인데 네. 사실은 주거 고민이 작지가 않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는 아이고 나는 집도 없으니까 뭐 결혼도 안 하겠다, 연애도 안 하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 뭐 출산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도심을 이렇게 재생을 해가지고 그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증금 없이 된다 하면은 그야말로 너무 좋은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예. 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공공주택으로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원이 그렇게 돼야 된다. 특히 젊은이들이 집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집 자체를 갖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집으로서 그냥 주거 공간으로서만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테크 수단이 아닌 그 부자재간이나 모자재간에 가장 다툼이 있는 게 저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는 이놈아 돈을 벌어서 맨날 어디다가 쓰냐, 뭐하냐 이런 건데 뭐 몇억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젊었을 때 벌어서 자기 취미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저는 열어주고 싶다. 그게 주거만 해결이 돼도 큰 어떠한 짐이 하나 내려놔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도심이고, 첫 번째가 이제 특례시고, 두 번째가 이제 구도심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그 스마트 팜.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특히 저 어창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대북에는 단감 농장과 논농사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산에는 수박과 뭐 이런 특용 작물 재배가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은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면은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혹시나 뭐 한 말씀 정도 더 해주실 수 있으면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배운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금기원래. 금요일 날 내려가서 월요일 날 새벽에 올라오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의 실질적인 민원, 지역의 여론을 갖다 제대로 정치해서 국회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어창구 구민 여러분, 경남은 특히 우리 현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 허성무 시장,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어창구 국회의원입니다. 저를 4월 15일 날 반드시 지지해 주셔서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지사, 허성무, 김기훈 국회의원을 갖다 원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창을 넘어 창원이 확실히 변할 것입니다. 그 변한 창원이 경남을 밀고 경남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반드시 이끌어내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